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원의 6.13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지방선거에선 단연 청주시장 선거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주시장 선거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호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주 변호사입니다. 네, 그 청주대학교 외래 교수이자 문화기획자이신 병광석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권 변호사님, 청주시장 출마자가 혹시 지금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너무 많던데요. 13명? 13명이라고 기사가 난 거를 봤어요. 이름 다 아십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역대 이제 청주시장 선거 중에서 이렇게 후보가 난립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승훈 그렇죠. 이제 청주시장이 이제 조기 낙마하면서 현직이 없는 선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맞습니다. 청주시장 선거가 또 과열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주공산. 네, 이만한 게 없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청주시장이 계속 연임을 해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전임자가 없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신선한 인물들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가장 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많이들 후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어떤 이전부터 되게 그 물망에 오르는 한두 명의 어떤 유력한 후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좀 각 당에서도 또 후보자들도 여럿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예. 청주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청주 시민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우리 병광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동안 많이 알았죠. 예. 또 그동안 제가 모시기도 했었고요. 예, 청주시의 문화행정을 예.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왜 유독 충북의 그 많은 그 시군 중에서 청주시장 선거가 가열되고 있느냐?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직 시장이 선거법으로 지난 가을에 이제 그 공석이 되면서 서로 이제 뛰어들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성이 가장 큰 거예요. 시장이 크다는 얘기죠. 청주시의 예산도 약 3조, 4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크죠. 공무원만 해도 약 4,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크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사업도 많다는 얘기죠.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청주시장은 유독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선된 사례가 없을까? 이 사람들이 되게 끝없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도전에 대한 어떤 그 야망, 욕망,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게 우리 지방선거, 특히 청주시장 선거인 것 같은데요. 또 충북의 어쨌든 수도 아닙니까, 청주가. 그러니까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그 포지션도 결코 이렇게 그 일반 기초 다른 자치단체장하고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역 또는 더 큰 꿈을 꾸는 어떤 그 전환점 또는 터닝 포인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청주에서는 같은 시장이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성도 좋고 또 자신의 포부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정말 다양한 후보들이 항상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청주 시민들의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각 당의 이제 공천 이제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지금 뜨거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가 한범덕 전 청주시장, 그다음에 정정순 전 부시장이셨죠. 그리고 유행열 청와대 전 행정관, 그리고 이광희 도의원께서 지금 이렇게 네 분이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미 이광희 도의원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한번 이루고 연철음 의원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후보에 나오셨는데 다들 이 네 분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쟁쟁하세요. 쟁쟁하신데 그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뭐 여러 가지 구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제일 크게 좀 바라보는 구도가 관료 출신이었냐, 또 이제 관료 출신이 아니냐
요런 쪽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금 내시는 공약이나 성격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진짜 면면이 좀 살펴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주시장 선거에 유독 관심이 예. 많으신 우리 병광석 교수님. 아마 유독 관심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충청북도의 그 모든 자치단체 선거에 관심이 많죠. 일단은 제가 출마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저도 뭐 다음 선거라든지 그 다음 선거에 입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는요.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민주당 이 선거를 진행을 하는 거를 보면서요. 일단 이강희 도의원하고 연철음 도의원이 이제 그 출사표를 던졌다가 이제 사실 경선이 투표를 통한 경선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회단체에다가 위임을 했죠. 투명하게. 그 둘중 시민단체가 하나를. 이제 딱 그렇죠. 배심원처럼 예. 해서. 그래서 이제 이강희 그 예비 후보가 이제 낙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관료 출신인 한범덕 전 시장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정순 그분은 이제 부시장도 했었고 도의 행정부지사도 했었으니까 그런 관료 출신 두 분이 있고, 근데 비관료 출신으로는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강희 의원하고 이제 청와대 에 있던 행정관 유행열 씨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관료냐 비관료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장은요 딱 한 분 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김현수 초대 이 시장 그분 빼고는 다 공통적으로 충청북도의 부지사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관료 출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 관료 출신이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좀 고루하거나 또는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좀 보수적인 행정을 한다라는 그 지적도 일부 근데 있고요. 그 반면에 행정 경험이 전무한 후보들에 대한 그런 것도 뭐 비판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이 있다면은 장점도 있는 거죠. 그건 안정적이고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그럼 비관료 출신은 뭐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그 의욕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행정의 흐름, 행정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이냐 또는 비관료냐?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비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관료로 갈 거냐, 비관료로 갈 거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중앙당 방침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경선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컷오프를 할 건가, 아니면 경선을 치를 건가? 이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 같죠? 네, 그렇죠. 결정이 안 됐죠. 근데 컷오프를 결선 하게 되면. 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의 룰에 따라서 어떤 룰을 할 거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사실은 시선 또는 입장이 많이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당락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경선에. 굉장히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경선을 앞두고도 조심스러운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들 면면이 다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라는 거죠. 어느 후보의 어떤 점을 부각을 하더라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내기 뭐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후보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사실 어떻게 공천을 하겠다 이런 결론을 좀 쉽사리 못 내시는 게 아닌가, 당에서도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님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여성 후보가 둘이나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례적인 오히려 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선해요. 아주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도 청주시장 후보로 여성이 나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을 했었지만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이 말씀대로 그냥 정말 어떻게 말하면 구색 맞추기의 후보님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좀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홍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모두 모든 정당이 지금 여성들한테 우대를 주는 제도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이 정치 신인들이라고 해서 정치 신인들의 경우는 20점 배점을 주거나 또 여성의 경우도 또 20점을 배점을 돼요.
그럼 신인의 20점, 여성이기 때문에 20점, 이런 사실은 40점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 이런 그 제도도 있어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그 두 여성 후보 있지 않습니까? 김양희 후보와 천혜숙 후보, 이 두 분은 아마 여성이라는 것이 가산점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또 이 중에 일부 후보는 적극적으로 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공약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 몸집 또는 자신의 능력, 준비된 그 시장 후보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에 현재 현직 천주시의회 의장이지 않습니까? 황영우 의장 그분도 이제 이번에 취사표를 던지고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불리할 거 아닙니까? 여성의 가점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의 경우는 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그 독립유공자의 자녀라든지, 예, 그 다음에 6.25 참전 용사의 자녀라든지, 이런 것도 가점이 있다 그럽니다. 황영우 의장이 해당이 되나요? 6.25 참전 용사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여성 후보 두 분과 남성 후보의 한 분, 이 세 분이, 아마 배점은 비슷비슷, 아마 10점 내외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민심과 당심. 투표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의 투표. 요거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심은 지지도고요. 당심은 일종의 그 당원들을 얼마나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또 자유한국당이든 상당히 중요한 그 상황일 겁니다. 피 튀기는, 그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경선 룰을 저 처음 알았어요. 다 이렇게 깨뚫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유독 관심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전 처음 들어보는 룰이었는데. 아니, 상식인데, 이거? 어머, 이런. 그 바른미래당 또 네. 정의당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지금 두 분의 후보가 나와 있으시죠. 그 임헌경 충북도의원하고 신원관 도당위원장님, 이 두 분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으셔서 경선. 정의당도 또 한 분 계신 걸로. 맞습니다. 네, 정세용 도당위원장, 예, 나오고 있죠. 그 정의당은 아예 처음부터 한 분을 내세우면서 청주시장 후보만 내는 그 당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내고 여기에 뭐 집중하겠다 이렇게 아예 밝히고. 아예 도지사 후보를 안 냈죠. 예. 그래서 아예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무리 이제 정의당 그 소수당이어도 어떤 그 선거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후보들도 좀 아시죠? 잘은 모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13분을 제가 다 한다는 건 현실 쉽지 않은데, 예컨대 신원관 도당위원장은 여러 번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안철수 당대표와 함께 지난 선거 때도 호흡을 맞췄었고요. 임헌경 도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역에서 도의원 활동을 좀 하다가 시장으로 이제 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두 분 간의 경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고요. 정의당이야 뭐 정세용 도당 위원장 한 분이니까는 좀 마무리된 거고. 그분이 제가 들었는데 그 정진동 목사라고 예전에 도시산업 예, 그렇죠. 그 활동하던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많이 좀 우리 지역에 회자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여러 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자영업자 뭐 김우택 씨, 또 청주시의 전 주무관이었다라고 하는 그 한기수 씨, 또 뭐 오천도 애국국민운동연합 대표라는. 그래서 13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난 정말 용감하고 다 이 13명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새 가슴 갖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이 13분은 뭐 어차피 당선되는 건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지역을 사랑하고 또 어떤 이 도전하고 자신의 포부를 험지에서 드러내고 정말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용감하고 멋있어요. 용감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좋은 사회로 가는 밑거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지방자치 아주 제맛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청주시장 선거전 상황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이제 공약 얘기를 해보죠. 네. 이 방송은 매니페스토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얘기를 좀 길게
길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좀 할 생각인데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시작부터 말했지만 후보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글쎄. 사실 너무 많은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자세하게 검토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13명 공약 네. 다 얘기하다가는 뭐 오늘 밤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특징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 선거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우리가 당이나 어떤 이런 색깔 또 그런 어떤 성격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예비 후보들이 나오면서 그 예비 후보에게 정말 잘 맞는다 이런 대표적인 공약들을 잘 들고 나오시고 컨셉을 잘 잡아서 나오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한범석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관료 아예 전 시장이셨잖아요. 그래서 나오시면서 내가 안전을 1순위로 하겠다 이런 대표적인 어떤 프레임을 제시를 했고 정정순 후보님은 또 다른 어떤 저기를 했는데 이분은 아예 공직 문화의 청렴성을 청렴. 1순위로 예, 두겠다. 예. 예,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요. 청주시에서 워낙 사고가 많이 터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광희 도의원 예비 후보님은 이분의 출신이나 그동안의 활동에 정말 딱 어울리는 성격을 딱 지향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겠다. 사회적 경제.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신원관 후보님은 그분 출신 자체가 어떤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정책을 많이 보셨던 분이라 아예 친환경, 그다음에 어떤 건강 그리고 태양열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친환경을 지향하는 공약들을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정말 후보님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어떤 컨셉을 프레임을 잘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변 교수님 보실 예. 때 이번에 나온 그 예비 후보들 공약들을 좀 보시면 예. 좀 참신하다. 뭐 예. 이런 공약 느낀 게 있나요? 물론 많이 있죠. 일단 어쨌든 저는 상당히 좀 기분 좋게 관전하고 있는 거는요. 그중에 하나 첫 번째는 네거티브 선거는 아직까지 없다. 상대방을 맞아요.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후보들이 없어. 오히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후보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책 선거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정말 그중에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강희 후보의 매주 한 건씩 공약을 발표하는 아마 10몇 번째 될 겁니다. 맞아요. 이것들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도 그만큼 공약을 많이 내야 내놓으려고 되니까. 그렇죠. 네. 예. 노력을 그러다 하죠. 보니까 또 내가 네거티브를 안 하는데 상대방이 네거티브 할 리가 없죠. 예. 이런 거거든요. 다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심판받겠다라는 아주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는데 예컨대 이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물 위에 도서관을 짓겠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물이에요? 물 위에 베니스 가면은요. 베니스라는 도시 자체가 물 위에 수상 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물 위에 도서관을 짓겠다. 아이디어가 좋고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황영호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시청사 문제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나는 부시지 않겠다. 그 자리에 보존하고 외곽으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민감한 사안을 두드려서 이슈를 던지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정정순 후보가 30조 원 투자 유치를 약속했어요. 근데 천혜숙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10조 원 투자 유치를 약속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다든지 한범덕 후보 같은 경우는 30 프로젝트를 약속해. 이게 뭐냐면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미세먼지의 30%가 이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를 더 낮추고 뭐 이런 식의 30 프로젝트를 해서 아마도 이거는 청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후보들이 미세먼지를 저감 대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애완견 체험 단지 맞아요. 이런 것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하고요. 진짜 참신하면서도 새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공약들을 낸다는 게 이번에 정말 가장 두드러지기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도지사 선거가 좀 뭐 같은 당 후보끼리도 네, 맞아요. 좀 약간 진흙탕 분위기가 막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청주시장 선거가 후보는 13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정말 그 정책 선거 또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한다는 거는 그래도 참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 되면 또 쟁점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청주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 가장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민감한 현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죠. 뭐 아까 말씀하신 우리 통합 신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지금 가장 뭐 지금은 오히려 더 좀 주민들끼리도 어떤 다툼이 있는 부분이 이 복합 유통 쇼핑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의견. 그 테크노폴리스에 그렇습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이제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이게 이제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공약 하나하나를 다 보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한창 뜨거운 청주시의 이슈이다 보니까 후보들 중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히 아직 밝히지 못하는 후보들도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많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병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쟁점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쟁점이 가장 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본선에 들어가면 사실은 도덕성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덕성. 지난번에 그 이야기 나눴던 미투. 미투요. 그건 좀 사실은 그 예외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여야 할 것 없이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탈락된 사람이 승복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승복 안 하고 예. 만약에 관광자적 입장이라든지 또 네거티브적으로 선회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흔한 말로 좀 콩가루 집안 될 거겠고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청주는요. 민심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숨어있는 민심이 요동치는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책 선거, 그죠? 그다음에 좀 능력과 어떤 자질, 검증된 그런 그 후보자를 제대로 뽑아서 청주의 100년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일꾼에 누가 적합한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민들의 어떤 해안이죠. 제대로 볼 줄 아는 그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벌써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청주시장 선거전에 대해서 먼저 권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저희가 본선 게임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이제 예비 후보님들 경선 치르고 나면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될 텐데 본 게임이 될 때도 우리가 오늘 칭찬 많이 했던 것처럼 정말 정책을 중심으로 내가 이 청주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정말 발표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승부를 내는 그런 이번에는 정말 멋지고 깔끔한 청주시장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 교수님. 예.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이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거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이제 자생하면서 풍요롭게 어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청주시장은 지방 분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는 이번에 그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후보자들도 그런 준비, 지방 분권에 대한 치밀한 준비 남은 기간 동안 해주시고요. 유권자들도 거기에 맞는 최적의 후보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영훈의 6.13 이제 음악을 선사할 시간입니다. 네, 지금 흐르는 곡은 조한 바에즈의 더 리버 인 더 파인스입니다.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청주시 한 가운데를 무심치는 흐르고 있죠. 이제 이 노래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솔바스 사이로 강물을 흐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청주시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 특집 노영훈의 6.13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the trees were budding early and the birds